자, 봅시다. 자, 우리는요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근해 공식이라고 불리는 유도 과정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볼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선생님이 등식을 만들어 버리면 이 자체는 방정식이에요. 등식의 종류는 두 가지고요. 항등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무슨 식? 방정식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x 대신 0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항상 만족하는 식이 아니라면 얘는 방정식이고요. 그때 x에 대한 차수가 3차면 3차 방정식, 5차면 5차 방정식이요. 즉 2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 2개. n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 n개. 즉 n차 방정식의 근이 n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필요에 있어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 와서 중학교 때 전체 수의 범위가 실수였다면 그것을 확장해서 복소수 체계로 수를 확장했답니다. 자, 볼게요. 내가 이때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고창의 개수가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요렇게 최고창의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이 조건을 달게 되면 얘는 비로소 2차 방정식이 돼요. 나 양변에 a분의 1을 곱해 볼게요. 분모가 0이 아니죠. a분의 1,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 자체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변에 a분의 1을 곱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a분의 1을 곱하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는 0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2차 항과 1차 항을 주목한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때 2a분의 b라고 불리는 너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1차항에 지금 개수의 반땡이에요. 괜찮습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1로 고정돼 있을 때 나는 1차항의 개수의 곱하기 2분의 1의 형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전개하면 x제곱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a분의 bx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더하기 a분의 c를 그대로 갖다 쓰시고 나를 제곱한 4a 제곱분의 b제곱은 원래 없던 숫자니까 그대로 똑같이 빼주시면 돼요. 2a의 제곱을 한 4a의 제곱분의 누구요? b제곱이요. 그러면 이 자체를 전개하시면 그 식은 이 식이랑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는 0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요. 호로록 나를 통분해서 호로록 이항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4a 제곱분의 마이너스 b제곱은 플러스 b제곱이 돼서 b제곱이요. 통분했죠? 그러면 나는 4a 제곱분의 4ac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4ac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즉 x 플러스 2a분의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제곱 이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래놓고 어떻게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요렇게요. 최종적으로 우리 정리를 하시면 결국 2a분의 b까지 호로로로 여러분들이 이항을 시켜주신다면 나 최종 결론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루트 4a 제곱이요. 나는 2a요. 호로록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b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이때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불리는 이 녀석 나는 이 녀석 루트 안에 있는 저 값을
2차 방정식에 뭐라고 부르고 판별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면 그때 플러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은 전혀 다른 존재니까 이때 뭐를 갖는다고?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이렇게. 이 판별식이 D가 는 0이라면 나는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똑같은 존재니까 이때는 뭐를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고 말하고요. 만약에 이 판별식이 음수라면 즉 이 루트 안에 들어오는 숫자가 마이너스 3 이랬다면 우리는 루트 마이너스 3을 루트 3i라고 부르니까 루트 3i나 마이너스 루트 3i나 다른 존재인 거 맞죠? 그래서 이때는 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라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볼게. 내가 저 식에 는 0이 아니라 는 y를 붙여버리게 되면 그때는 식의 이름을 2차 함수라고 부르면 돼요. 는 0일 때는 방정식, 는 y일 때는 함수요. 그럼 난 이렇게 했네. 어떻게?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요. 마찬가지로 a는 0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나는 이젠 몇 차 함수가 된다고? 2차 함수가 됩니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풋풋했던 그 시절인 중학교 때를 기억한다면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y는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7이라고 불리는 이 2차 함수에 최소값이 어떻게 되지? 호로록 이렇게 물었다면 우리는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최소값을 구해내실 수 있었어요. 잠시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y는 나 2차항과 1차항을 보고 얘를 보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라고 말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가 나오는 거 맞죠? 여기서 플러스 7 그대로 갖다 쓰고 2를 제곱하는 4는 원래 없던 숫자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여러분들 이쁘게 꾸며줘서 다시 얘를 정리해서 y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7 빼기 4는 3이요.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어떻게 쓰셨습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우리 실수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요. 단 0을 제곱했을 땐 0이죠.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나 x 플러스 2라고 불리는 나요. x라고 불리는 거 실수 더하기 2요. 괜찮습니까? 얘를 제곱하게 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최소값을 물어요. 그럼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러면 안 돼요. 제곱했을 때 내가 구하는 건 최소값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 0이 되는 그 순간, 즉 이 숫자가 1, 5, 7, 9 이런 거 싫고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는 0이 되는 그 순간 괜찮습니까? 그럼 실수의 제곱이 0이 되려면 요 가로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3을 갚는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서 최소값을 구하던 그 시절이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요 식을 한번 자세하게 관찰해 보자. 어차피 이 식에다가 는 0 대신 는 y를 붙였다면 그때는 얘는 2차 함수가 되었을 것이고
그때 완전 제곱식에 대한 형태가 여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럼 결국 나한테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것 자체는 이 실수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얘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그 순간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가질 테니 우리는 이제부터 기억해달라는 거야. 누구를? 자, 이 이차 함수요. 최고차항이 a인 거 맞지? a는 0이 아니었어. 그런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무슨 소리냐면 a가 양수였다면 그때 그래프 자체는 호로록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졌을 것이고, a가 음수였다면 그때는 그래프가 호로록 위로 볼록하게 그려졌을 텐데, 우리요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요 대칭축이요. 나 호로록 대칭축, 나 호로록 대칭축. 이때 요 지점에서 이 전체 이차 함수의 최소값이 나오죠. 이 꼭지점이요. 호로록 이 전체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여기서 나오죠. 이때 보라색 선의 이름, 나를 뭐라고 부르는데? 대칭축이라고 부르는데, 대칭축. 이 대칭축은 결국 꼭지점에 x 좌표가 될 것이고요. 이 꼭지점의 x 좌표를 기억해 달라는 거야. 어떻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너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으시다면 나요. 이 완전 제곱식의 가로 안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요. 그 정체가 마이너스 2a분의 b였다는 거죠. 그 형태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항상 나의 대칭축 x는 뭐다?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는 거야. 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정체가 누구라고? 대칭축은 꼭지점의 x 좌표를 말하고 있으니 나 꼭지점이라고 불러주세요. 나 꼭지점이라고 불러주세요. 이 꼭지점의 x 좌표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더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겠네요. 볼게. 봐봐. 나에 대한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다면 나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요 아래로 볼록하게 호로록 이렇게 그려졌을 것이고, 그때 대칭축이요 x는 싹 갖다 쓰신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를 기억해 주세요. a는 2차항의 개수요, b는 1차항의 개수요. 그러니까 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그리고 나서 b 1차항의 개수요 4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4는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래서 나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면 대칭축 자체가 꼭지점의 x 좌표니까 나는 마이너스 2 라고 갖다 쓰고, 그때 최소값 우리는요 항상 행동 여역이 그래프 위의 점은 대입이에요. 다시 보라고? 나 꼭지점이요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거죠. 위의 점. 그러면 나의 행동 여역은 대입이 반드시 오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2라고 불리는 이 값을 호로로로로 여기다 뭐 하자는 거야? 대입하자는 거예요. 대입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게 되면 그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요. 마이너스 8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7. 그래서 3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3을 갖는다. 얘를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합니다. 이차 함수의 대칭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요. 괜찮습니까?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가 된다는 사실, 꼭지점에 무슨 좌표? x 좌표가 되더라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그런 다음에 자,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하고 싶어요. 지워볼게. 자, 그네, 모, 양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해요. 그네 모양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지 잘 보세요. 자, 나는요 어떤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는 0 이라는 이 등식이 있었다라고 쳐요. 그러면 x 대신 0을 대입하면 3은 0이다. 말이 안 돼요. 괜찮습니까? x 대신 0을 대입하면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식이 되는 거지? 방정식이에요. 그치?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란 말이죠.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2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너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서 이 식의 이름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이름을 부르듯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듯이 내가 너의 식의 이름을 fx라고 이렇게 주자 이거야. 이 식의 이름을 준 거야. 그러면 fx라고 불리는 건 2차 방정식이에요. 나 얘 근을 구하고 싶어요.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불리는 것의 정의는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이요. 그 x의 값이 몇 개? 2개 존재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수분해를 배운 목적이 뭐라고? 인수분해를 배운 목적은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배워요. 괜찮습니까? 그럼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는 2차식일 때는 뭐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근의 공식, 방금 유도했었던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볼게.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결국 fx라고 불리는 이 식은요 호로록 인수분해를 했더니 어떻게? x-3, x-1이요. 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는 0. 그러면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은 가로 곱하기 가로가 는 0꼴? 그러면 앞에 가로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뒤에 가로가 0일 수도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x는 3 또는 x는 1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이렇게 두 개 자체를 정확하게 구해내실 수 있다는 거야. 즉 x 대신 3을 대입해도 는 0이 맞고요. x 대신 1을 대입해도 는 0이 맞다는 거죠. 자, 이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제부터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래요. 자, 볼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말이야 예를 들어 f x-2는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 그러면 이렇거든요. 잘 보세요. 원래 우리의 기본적인 행동 여역은 이렇게 들어가요. 어떻게요? 자, 기본적인 행동 여역은 가로 아니? 가로 아니? 단일 문자가 아니고 복잡할 때는 다시 뭐라고? 단일 문자가 아니야. x면 x, t면 t, y면 y, 알파면 알파 이렇게 단일 문자가 아니야. 또는 복잡해. 잠시만. 우리 인간이 치환을 하는 목적이 뭐인 거지? 복잡한 식을 편히 보고 자취하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너 x면 x, t면 t 이렇게 단일 문자여야 되는데 단일 문자가 아니란 말이지. 복잡하다 이거야. 복잡할 때는 우리는 어떤 행동 여역을 하냐면 치환을 해요. 다시 뭐를 한다고? 치환을 해요. 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볼게요. 이렇거든요. 자, fx-2라는 이 식은요
사실 모양새가 이렇겠네요. 여기 x 자리에 x 대신 x-2를 대입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흐름을 타면 되겠네. 내가 이 식에 x 대신 x-2를 대입하면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x-2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럼 봐봐. 얘를 내가 뭐 하게 되면 전개하게 되면 사실 이렇거든요.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2x-2라고 불리는 이 식은요, 자, 한 번에 x의 제곱, 이 창은 여기서만 나와요. 그래서 x제곱이라고 갖다 쓸게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그래서 전체 마이너스 8x요. 그리고 나서 봐봐,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3이요. 괜찮습니까? 그럼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15가 돼버려요. 그렇구나. 그런데 는 0이라고 불리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니 아름답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 하시면 x-5 x-3은 는 0. 그래서 x는 3 또는 선생님 이 방정식의 근은 x는 5입니다. 이렇게 잘 구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요 과정 자체가 x 대신 x-2를 대입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식을 인수분해 하셔서, 또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해 공식을 쓰면 될 테니까 그 근해 공식을 써서 x의 값을 구해가는 이 과정은 사실 유유의 과정입니다.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구하는 건데? 이거죠. 이게 지금 이 두 번째 주제에서 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자, 무슨 소리라는지 보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래요. 흐름을 기억하시라는 거야. 어떤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치환을 해요. 치환을 하는 목표가 뭐라고요? 복잡한 걸 편히 보고자 해요. 괜찮습니까? 그럼 치환을 했다면 우리는 복잡한 식을 편히 보고자 치환했고, 마지막 과정에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복원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복원.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fx-2라고 불리는 이 식은 x 대신 x-2를 대입하는 게 맞거든. 그러면 봐봐, 얘가 이쁘지 않았어. 이쁘지 않아서 내가 너를 t라는 문자로 이렇게 치환했다라고 치는 거야. t로 치환한 거야. 그러면 나도 t가 되고 나도 뭐가 되는 거지? t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푸는 거거든. 어떻게? 치환을 한 거야. ft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 이렇게 푸는 거거든. 치환한 거야. 그런데 치환한 건 결국 이렇거든. 얘랑 비교해봐. x 대신 뭐를 갖다 쓴 거지? t를 갖다 쓴 거 맞죠? x 대신 뭐를 갖다 썼다고요? t를 갖다 쓴 거예요. 괜찮아? 그럼 이렇거든요. 일단 이 방정식의 근은 t는 뭐인 거지? 이 방정식의 근은 t는 3 또는 t는 1이 나오지. t-3, t-1. t-3, t-1. 괜찮습니까? t는 3 또는 1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우리는 맨 마지막에 뭐 해줘야 된다고? 복원을 해줘야 된다고.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t 값이 아니야.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x의 값이었단 말이야. 이해해? 그러니까 여기 t 자리 대신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x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복원이라는 가정을 해주는 거야. t의 정체가 누구였어? x-2. 그래서 x-2는 3 또는 t가 누구였지? x-2. 얘가 1.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이 5.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이 3이었다는 거야. 선생님, 나는 혹시 이거나 같아 보여요. 다시 그게 아니야. 다시 봐봐. 얘들아, 두 번째 예제. 자, 어떻게 가고 싶냐면 이렇게 가고 싶거든. f 이번엔 너에게 2x는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이렇거든요. 자, 집중. f2x는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모양은 사실 이랬답니다. 볼게. x 대신 2x를 대입하면 되니까 저 식에 어떻게?
2x의 전체 제곱이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4배의 x 자리에 다 2x요. 그리고 플러스 3은 는 0 이래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볼게. 나 다시 전개를 이쁘게 하시면 4x의 제곱이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8x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3 요 식이 돼버리죠. 내가 결국 f 2x라는 거야. 그래놓고 는 0 이렇게 가자는 거지. 난 이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지그재그를 연습하신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못 쓰면 되는 거지. 그냥 근해 공식을 쓰시면 돼요. 자, 이야기를 볼게요. 나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죠. 2라고 갖다 쓰고 2라고 갖다 쓰고 어머나 3이야. 마이너스 3 갖다 쓰고 마이너스 1 갖다 쓰면 호로록 마이너스 6 호로록 마이너스 2. 아 그렇구나.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아우 선생님 인수분해가 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3은 는 0 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니까 x는 2분의 1 또는 x는 2분의 3 이러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이렇게 풀고 싶지가 않다는 거야. 이렇게 풀고 싶지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풀고 싶은데요? 이렇게 풀고 싶다는 거지. 잘 들어봐. 나는 다시 이 식 자체가 못생겨서 2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내가 t로 치환했다면 단일 문자가 아니면 t로 치환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t가 되고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t가 되는 이 구조거든. 그럼 치환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거든. ft라고 불리는 이 식은 결국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돼버리고 이 식과 모양새가 같은 놈이야. x 대신 t라는 문자만 썼을 뿐이거든. 그럼 얘는 똑같이 이렇게 되지 않나? 어떻게? t는 뭐? 당연히 3 또는 t는 뭐가 나올 거라고? 1이 나올 거라고. 여기 x라는 문자 대신 t로 바꾼 것뿐이야. 치환을 했다면 이해해? 그런데 봐봐. 요 x라는 문자 대신 뭐로 바뀌었을 뿐이야? t라는 문자로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t가 아니라 누구였던 거지? x였다고요. 괜찮아? 그럼 이 t의 모양이 내가 최종 구하고 싶은 건 x였다 보니까 이 t 대신 뭐를 갖다 쓰자는 거지? 2x. 이 t 대신 뭐를 갖다 쓰자는 거지? 2x. 이렇게 갖다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t 대신 2x 복원을 하게 되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x의 값은 2x는 3. 그래서 x는 몇 분의면? 2분의 3 또는 2x는 1이었으니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x의 값은 x는 2분의 1. 요렇게 얘가 얘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선생님 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야. 난 뭐라고?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야. 활용은 이렇다는 거야. 봐봐. 활용은 이 가정을 잘 기억해봐. 내가 말이야 어떤 gx라는 식이 있었대. gx가 어떤 녀석이었냐면 이랬대요. 어떻게?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라는 이 식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지. 뭐를? g에 잘 들어봐 이제 3x 플러스 7은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x 대신 3x 플러스 7을 대입한 다음에 걔를 이쁘게 전개하시고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는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해야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세상이냐면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야. 봐봐. 나 이 식이요. gx라는 식은요. gx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7, x-2 이렇게 여러분들 아름답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 x의 값은 7 또는 2거든요. 그걸 이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떻게? 봐봐.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나 x-1을 t로 치환해.
그런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의 값이야. 근데 t는 3, t는 1. 여기서 나오는 t는 3, t는 2는 변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소리야. 내가 너를 세모라고 보면 이 x라는 문자를 뭐로 보면 세모로 보신다면 세모의 값이 7 또는 세모의 값이 2가 나와. 세모의 값이 7 또는 세모의 값이 2가 나와. 이 방정식의 근이 내가 세모 그 세모가 바로 내가 세모. 그럼 봐봐. 그 세모가 7 또는 세모가 2가 나오는 이 세상인데 그 세모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x가 아닌 3x 플러스 7이 나온다는 거야. 그 세모의 자리에 3x 플러스 7이 온다는 거지.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의 값. 그래서 어떻게?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이렇게 구하자는 거야. 답을 대입해서 직접 10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3x 플러스 7이 7이야. 그러니까 3x의 값은 0이었을 거고 또는 여기서 말하는 3x의 값은 뭐였다는 거지? 호로록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5였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라는 그는 0 또는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은 뭐라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5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한 번만 더 연습.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자, 무슨 소리라는 거냐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fx가 이번엔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갖다 붙일까요? 7x 플러스 10이 이렇게 있었대.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 fx는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은 내가 호로록 인수분해가 돼서 x 플러스 5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시면 돼요? 라고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마이너스 2라고 말하면 돼.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묻겠다는 거지. 어떻게? f에 만약에 3x 플러스 5는 는 0이라는 방정식에 구해야 돼? 이 방정식의 근 좀 구해달래? 그러면 대입한 다음에 전개 이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냐면 네가 세모였구나. 그 세모의 값이 마이너스 5 또는 세모의 값이 마이너스 2구나. 그럼 변하지 않아. 누가? 세모는 마이너스 5 또는 세모는 마이너스 2라고 불리는 얘가 변하지 않아. 단 이 식에서는 세모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라고? 3x 플러스 5. 세모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라고? 3x 플러스 5가 들어왔던 거야. 그러면서 이 방정식의 근인 x를 구하고 싶었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돼? 3x는 호로록 이항하면 마이너스 10 또는 여기서 3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호로록 이항되면 마이너스 7.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 또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7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구하고 싶다라는 근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에 대한 제목을 그냥 뭐라고 붙였다고요? 모양이라고 붙였어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괜찮죠? 이렇게 여러분들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행동 영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행동 영역이냐?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최고차항에 뭐가 뜬다면 미지수가 왔다면 최고차항이 미지수로 표현됐다면 최고차항이 미지수로 표현이 되었다면 그때 우리들은 행동 영역입니다. 행동 영역 자체가 어떻게 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케이스
분류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이라는 거야.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었대요. 이런 방정식이 있었다. 이렇게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쟤는 절대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얘는 절대 2차 방정식이 아니야. 무슨 소리냐? 얘를 그냥 방정식이라고만 문제에서 표현했지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어디를 찾아보아도 없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지금 최고창에 뭐가 뜬 거지? 미지수가 떴다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최고창이 뭐로 표현됐다고? 미지수로 표현됐다는 거야. 그럼 나의 행동 영역은 뭐 해야 된다고?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해. 그럼 어떻게 분류해야 되냐? 방정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볼게. 방정식 입장에서는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 이게 바로 케이스 1이에요. A가 0이 아닐 때 그렇다면 그때는 최고창의 개수가 0이 아니라서 그때는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이 맞지만 2차 방정식이 되는 게 맞지만 두 번째 케이스요. 두 번째 A가 만약에 0이었다면 A가 0이었다면 그때는 1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왜죠라고 물으신다면 A가 0일 때는 어떤 꼴이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bx 플러스 c는 0이 돼버려요. 그럼 또 1차항의 최고차항인 개수인 b가 0일지 0이 아닐지 모르는 사항이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럼 여전히 A가 0일 때 그럼 이 식은 bx 플러스 c가 되니까 여전히 1차항의 개수의 미지수가 표현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또 나의 행동 영역은 또 이 b를 케이스 분류하는 거야. 어떻게? b가 0이 아닐 때와 b가 뭐일 때도 0일 때도 케이스 분류하자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b가 0이 아닐 때는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불리는 확실하게 몇 차 방정식이 되지만 1차 방정식이 되지만 b가 0일 때는 c는 0꼴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머릿속에서는 뭐라고? 최고창의 미지수가 떴어? 그럼 무조건적으로 케이스 분류하고 들어가자. 이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야.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자, 그럼 봐봐. 얘랑 비교 대상이야. 뭐가 비교 대상이냐면 방정식 입장에서는 케이스 분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와 0이 아닐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한다면 비교 대상 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불리는 함수가 있었대. 함수. 문제 어디를 찾아봐도 이차함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요. 케이스 분류가 몇 가지로 들어가야 되냐? 함수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 들어가야 해. 세 가지. 자, 무슨 소리냐면 A라고 불리는 나는요. 기능 자체가 양을 결정짓게 되어 있어요. 뭐를 결정짓는다고? 모양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A가 0일 때는요. 그때는 함수 자체 이름이 y는 bx 플러스 c가 돼요. 그치? A가 0이면 이차 함수는 아닌 거 맞죠? 그럼 또 b도 정체를 모르니까 여기서 다시 뭐를 들어가야 된다고?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b가 다시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도 케이스 분류 들어가면 돼. 그럼 b가 0일 때는 y는 c가 돼버리거든. 그때 나의 이름은 무슨 함수가 돼버리고 상수 함수가 되어버리고 b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y는 bx 플러스 c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몇 차 함수가 된다? 1차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방정식처럼 a는 0이 아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왜? 0이 아니라고 해도 a의 기능이 함수로 가게 되면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린 좀 더 디테일하게 두 번째 그래 a가 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가 양수일 때와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도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건 행동 영역이야. 나의 행동 영역은 뭐라고? 어떤 함수를 다룰 때 이건 이차 함수뿐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최고창의 개수에 뭐가 뜬다면? 미지수가 뜬다면 괜찮습니까? 나는 뭐 해야 된다? 케이스 분류해야 됩니다.
방정식은 두 가지, 함수는 세 가지. 함수가 세 가지인 이유는 A라고 불리는 게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모양이 다르다. 양수일 때는 나는 호로록 아래로 볼록했을 것이고 음수일 때는 호로록 위로 볼록했을 거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차함수일 때는 대칭성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가자는 거지? 대칭축. x는 뭐? 마이너스 2a 분의 b. 대칭축은 꼭지점의 x좌표. 얘를 꼭 기억해 달라는 거지. x는 뭐라고? 마이너스 2a 분의 b. 이건 a의 양음에 상관없이 항상 대칭축은 마이너스 2a 분의 b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한된 정의역이 있대. 제한된 x의 범위. 제한된 x의 범위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x의 값에 제한을 두는 거죠. 즉 함수 정의역에 제한을 둔다는 거야.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y는 x의 제곱 더하기 4x 그런 다음에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가 있었대.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가자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래프를 그냥 그리자니까요. 어떻게? 최고창의 예수가 1이기 때문에 나는 아래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세요. 대칭축 자체를 구해주세요. 대칭축 x라고 불리는 건 얘는요. 마이너스 1을 곱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4요. 그러니까 대칭축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나요. 마이너스 2 콤마라고 갖다 붙이고 꼭지점도 얘의 그래프 위의 점. 그러니까 뭐 하자고? 대입하자고요. 괜찮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를 호로록 대입하시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요.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최소값 자체는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런데 봐봐. 얘랑 비교 대상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에 똑같이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때 x의 범위를 여러분한테 어떻게 지정하는 거냐면 이렇게 지정한다는 거야. 어떻게?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범위. 이렇게 여러분한테 뭐를 줬다고? 제한을 준 거야. 문제에서 제한. 0과 1 사이만 생각하라라는 명령어예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여기에만 주목해 줄래? 이런 거야. 딱 여기에만 뭐 해달라고? 학생들은 주목해 달라는 거야. 그럼 다른 그림이 필요가 없어. 나한테 어차피 봐달라는 것은 0부터 1까지 봐달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 대칭축이 마이너스 2잖아? 이 구간이 뭐라고?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근데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원래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나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인데 딱 어디에만 주목해 달라는 거죠? 0부터 1까지. 여기 0이 있을 거고 여기 1이 있을 거예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에만 뭐 해달라고? 주목해 주세요 이런 거야. 즉 이 문제는 전체를 볼 필요가 없지? 0부터 1까지만 봐달라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 주목하는 구간만 떼어서 그림을 그려. 호로로록 요렇게. 그러면 0일 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죠? 0, 0을 대입하면 나 1이 될 것이고요. 1, 뭐가 되는 거죠? 1을 대입하신다면 6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 이 구간에만 주목했을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고요? 이 구간에만 주목하는 거니 최소값은 1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제한된 범위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함수의 정의역에 제한을 둔다는 말이고 그 제한된 구간에만 주목해달라는 거야. 다른 구간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봐봐. 이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 자, 우리 최고창의 미지수가 뜬다면 우리는 행동 여역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케이스 분류하자는 거야.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로. 최고창의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함수일 때는 몇 가지?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는 거지. 왜? 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0보다 클 때도 있을 거고 0보다 작을 때도 있을 거야.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것은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다.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고난도 문제는 여기서 출제되는 거야.
보통의 이제 고난도 문제, 모의고사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던 주제야. 어떤 주제냐면 똑같은 케이스 분류거든요. 똑같은 케이스 분류인데 이렇게 갑시다. 자, 우리가 사실 케이스 분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의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함수라고 주어진다면 이건 이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A가 0일 때는 이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 즉 케이스 분류하는 목적은 아직 이 함수라는 조건만 보고 나서는 너의 그래프의 정체를 모르겠다는 말이고, 정체를 모른다는 말 자체는 이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이 그래프를 정밀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해놓고 생각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왔다는 거야. 자, 기억해봐. 자, 이제 보통 고난도 문제들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자주 쓰여요. 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주제로. 무슨 소리 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예제예요. 첫 번째 예제. 자, 시작. y는 0. 2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7이라는 이 참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나한테 주목해달라는 거예요. 어디 부분을 주목해주세요? 봤더니 x가 2보다 작은 구간만 주목해달래. 딱 이렇게 문제에서 뭐를 준 거냐면 제한을 준 거거든. x의 범위에 제한을 준 거야. 그럼 난 여기에만 주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주목을 해야 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난 확실하게 알거든. 뭐를 확실하게 알아? 최고창의 개수가 2라서 이 그래프는 2차 함수이며 얘가 뭐라는 사실을 확실하는 거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는 건 확실해.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긴 이유 자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얘 대칭축 있잖아요. 얘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b가 된다라는 거야. 어머나 대칭축이 지금 뭐가 뜬 거냐면 미지수로 표현이 된 거예요. 미지수 표현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지. 이게 지금 문제 유유의 사항인 거야. 그럼 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가야 되냐? 여전히 케이스 분류예요. 케이스 분류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 자, 그림을 그리는데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4분의 b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자, 그림을 세 가지를 그릴게. 호로록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b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 호로록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b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b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숫자가 3인지 7인지 혹은 마이너스 5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나한테 문제에서는 분명히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만 주목해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값이 뭔지 모르니까 2의 값이 어디에다가 2가 있는지 2의 위치를 잡아줄 수가 없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대칭축이 미지수로 표현됐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b라고. 근데 나는 얘의 위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몰라? 수학에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2의 위치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자는 거야? 케이스 분류하자는 거야. 어떻게? 세 가지로요. 어떻게? x라고 불리는 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2의 위치가. 즉 이렇게 케이스 분류한다는 건 첫 번째 케이스 분류는 2의 위치가 대칭축 왼쪽 편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대칭축 왼쪽 편. 즉 2의 위치가 대칭축 왼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즉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보자는 거니까 연원 데만 주목해달라는 거지. 이런 모양.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두 번째 경우는 2의 위치가 대칭축 자체일 수 있어요.
대칭축 자체. 즉 딱 요 라인이 마이너스 4분의 b가 x는 마이너스 2랑 일치하기 때문에 그때 요쪽 부분에만 주목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이의 위치가 대칭축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야. 오른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그럼 오른쪽은 여기에요? 저쪽 끝이에요? 아니면 좀 더 여기에 가까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의 위치가 대칭축 왼쪽, 대칭축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대칭축 오른쪽이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분류하자는 거죠. 쏘리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 즉 주목하라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목하라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목하라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목하라는 건지 모른다는 거지. 그때 범위를 쓸 때는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범위라고 불리는 건 확실해요. 뭐가 확실한 거냐? 2보다는 자 집중. 2보다는 마이너스 4분의 b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클 수 있다는 거야. 이 범위. 또는 이 범위 대칭축은 뭐일 수 있다는 거지? 2일 수 있다는 거지. 누구랑? 마이너스 4분의 b랑 똑같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쪽 범위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4분의 b보다 2가 더 크다라는 거. 이렇게 몇 가지? 3가지로 우리는 케이스 분류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얘랑 비교 대상으로 둘 다 고난도 문제에서 자주 너무 많이 쓰였던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영역이에요. 자, 첫 번째 유형 왜 케이스 분류했던 거죠? 대칭축이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어? 그래놓고 나한테 명확한 제한된 범위를 줬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대칭축이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이의 위치를 모르겠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 분류했던 거지. 이가 대칭축의 왼쪽, 대칭축 그 자체, 대칭축의 오른쪽. 이렇게 케이스 분류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이런 유형이에요. 두 번째, 자 시작. y는요 x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갈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있었대요.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그런데 이때 제한된 범위가 딱 a부터 a 플러스 1까지 여기에만 주목해달래. 이번엔 뭐지? 얘네들은 명확한데 구간이 명확하지 않아. 구간이 뭐로 표현된 거지? 미지수로 표현된 거야. 뭐라고? 지금 구간이 미지수로 표현되었다. 구간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야. 이 함수는 선생님 분명히 호로록 아래로 볼록하다는 게 확실하고요, 쌤. 호로록 아래로 볼록하다는 게 확실하고 대칭축도 명확해요, 쌤.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1. 꼭지점의 좌표가 2라는 사실이 확실하거든요. 나요. 대칭축이 x는 1. 대칭축이 x는 1. 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야, 구간이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a의 값이 뭐야? 이걸 모르겠어. 그래서 a부터 a 플러스 1까지 주목해달라는데 이 구간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케이스 분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요? 마찬가지로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요. 이럴 수 있거든요. a 플러스 1 요렇게 구간이 잡힐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이 대칭축 오른쪽에 놓일 수 있어요. 또는 대칭축을 포함할 수 있어요. a부터 a 플러스 1까지 대칭축을 뭐 할 수 있다고?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 선생님, 그럼 이 경우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호로로로로. 선생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잘 들어야 돼.
x가 1이 대칭축이거든요. x가 1이 대칭축이거든요. x가 1이 지금 대칭축이거든요. 그런데 a가 이렇게 있고 a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어요. 자, 볼게. 호로록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니까 얘가 더 높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a부터 a 플러스 1까지 정확하게 호로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우리들의 값이 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냐면 호로록 여기가 a, 이쪽 부분이 a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 구간이 높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같을 수도 있고 이쪽 부분이 높을 수도 있어요. 얘를 다시 세분화해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것은 아마도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인 30번 정도에 위치하거나 21번, 29번, 30번 정도의 위치에서 이쪽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세밀하게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거, 문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에요. 괜찮아? 이해해요? 이건 이제 정밀묘사지. 근데 그렇지 않고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이 구간이 대칭축의 정확하게 무슨 쪽? 왼쪽 편에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구간이 대칭축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구간이 대칭축의 어느 편? 오른편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해야하는 거지? 케이스 분류하자는 거야. 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야. 첫 번째는 어떻게? 대칭축의 구간이 미지수 표현돼 있어. 얘는 명확했어. 그래서 난 케이스 분류했었잖아. 이 구간의 위치를 몰라서 대칭축 오른쪽, 대칭축 자체일 수도 있고 대칭축의 왼쪽, 오른쪽 대칭축. 자, 다시 얘는 대칭축은 명확하나 이 구간의 위치를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대칭축의 완전히 왼쪽, 대칭축을 포함할 수도 있고 대칭축의 어디? 오른쪽에 위치할 수도 있더라.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 자체의 그림을 네가 높은지, 우리들이 함수값이 같은지, 너의 함수값이 큰지 이렇게 세분화돼서 다시 케이스 분류할 수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이젠 1부의 마지막 주제, 이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볼게요. 잠시만 쉬었다 갑시다. 2부부터 시작할게요. 잠시만 쉬었다.